안녕하세요. 스카이랜드스쿨 정혜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토지투자 6번째 걸음 시간인데요. 이 도로에 관한 모든 것, 도로 깨부수기라고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토지투자의 핵심 3요소, 입지, 용도, 도로, 그 중에서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이 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도로에 대한 영상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총 2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리고요. 일단 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도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로에 잘 붙어 있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땅이라는 것은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넓게 지을 수 있고 더 높이 지을 수 있을 때 이 땅의 가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되고요. 도로의 폭이 또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도로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로의 종류 총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건축법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소유권에 따른 도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의 도로는 종류는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정도만 알면 거의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핵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 도시계획도로, 이 3가지에 대한 부분만 우선 1편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 건축법상 도로는요, 또 막다른 도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건축법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4m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4m 도로의 땅, 대지가 2m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건축법상 도로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죠. 평수로 따지면 600평 정도가 되겠고요.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니까 900평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m 도로에 4m가 접해 있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이런 도로들에는 당연히 바로 도로에 붙어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도로에 대한 규정 없이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자, 토지가 자, 이렇게 뒤에 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앞에는 공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보시면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공원들은 바로 이 대지 같은 경우는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건축이 금지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이런 공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바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건축허가, 도로에 붙지 않아도 건축허가 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라는 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잠깐 쉬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원두막 같은 걸 이렇게 지어놨었는데 요즘은 이제 6평 이하로 농지법에서 이제 그 전기나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것까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쉴 수 있는. 그래서 6평 이하로 이런 것들을 농막을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적용해서 배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인데요. 자,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10m 미만, 10에서 35m 미만, 35m 이상에 따라서 도로의 넓이가 달라집니다. 10m 미만일 경우에는 2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5m 미만일 경우에는 3m 이상이 되어야 되고, 35m 막다른 도로 이상일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 4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10m 미만일 경우, 자, 이 끝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막다른 도로잖아요. 그랬을 때 폭이 2m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m 미만일 경우에는 폭이 3m, 35m 이상일 경우에는 6m의 폭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막다른 도로에 있는 땅일 경우에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상 도로인데요. 자, 이 지적도상 도로는 우리가 이제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거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지번만 치시면 이렇게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표시된 지도, 이 지적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이제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토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도로도 지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검색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지목이 도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들을 지적도상 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실제 보시면 실제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적도상에는 딱 검색을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지적도상에 도로가 나왔는데 실제 현장을 갔더니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는 실제 여기 도로가 이렇게 법정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여기가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 자, 실제 이 땅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땅입니까? 맹지라고 볼 수가 있죠.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자, 건축 행위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국가 소유이거나 지자체 소유일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나 이런 지자체 소유의 도로일 경우에는 이런 도로를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짧다면 이런데 뭐 비싸게 뭐 아스팔트 시멘트를 까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갈 같은 것만으로 해도 이렇게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건축허가 허가를 충분히 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지자체의 담당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먼저 검토 후에 토지 투자를 하는 이런 습관들이 당연히 훨씬 안정적이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계획도로라고도 하는데요. 자, 국도, 지방도로 등의 구별과는 별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요 도로로서 결정되어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건설되는 도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보통 한 해 5년에서 10년 단위로 미리 이런 도로 계획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적도에 지금 빨간 선들이 이렇게 지금 도로처럼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뭐 소로 3류 폭 8m 미만의 이런 도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미래 계획도로, 도시 계획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성지도로 보시면 자, 여기에는 보시면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적도하고 똑같은 위성사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 필지 46도에서 3번지 있죠? 이쯤 위치가 되겠죠. 이 땅은 현재 상황으로는 맹지라는 겁니다. 맹지. 그래서 지금은 건축허가 나질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여기에는 이런 앞으로 뭐 2차선이 날 거다, 뭐 4차선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비양심적으로 토지를 투자를 강요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계획만 잡혀 있는 것인지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면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조만간 또 없어질 거다, 아니면 조만간 이게 지금 뭐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게 2차선이 날 도시계획도로, 미래계획도로가 잡혀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건축법상 도로, 그 다음에 지적도상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래계획도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아주 실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현황도로, 사도 이런 부분 때문에 관습법상 도로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